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설명하게 된 과학교사 송쌤입니다. 오늘은 저항과 ohm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울 건 그냥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만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는요, 문제집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항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전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전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ohm의 법칙을 통해서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해만 하실 게 아니라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수업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전압은요, 물의 높이 차이라고 했어요. 이 물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요, 전류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구나.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는 힘인 저항이 커지면은 전류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은요, 전지의 전압에 의해서 전구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ohm의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니크롬선에 연결된 회로에서요, 니크롬선이나 저항, 전구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전압이 커지면은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값이 올라갈 때마다 전류의 세기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2배, 3배가 되면요, 전류의 세기도 2배, 3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전압과 전류와 저항의 관계를 한번 플래시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위치를 연결하지 않았어요. 전류는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흐르지 않아요. 이때 전자들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0V로 연결을 하고요, 이제 스위치를 닫아 볼게요. 여전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0V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0V로 해볼게요. 이 전자가 움직이고 있네요.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V로 높여볼게요. 전자의 이동이 더 빨라졌네. 전류의 세기가 더 커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30V로 하면은 전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네요. 전류의 세기가 더 빨라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전압이 커지니까 전류의 세기가 커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런 전류의 세기를 방해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15에서 25으로 한번 높여볼게요.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느려졌어요? 느려졌죠? 전류의 세기가 약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저항값이 커지니까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류의 세기는 그러면은 전압과는 비례하고 저항과는 반비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프로도 한번 볼게요. 전압의 크기가 커지니까 전류의 세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저항의 값이 커지면은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수업으로 돌아가 볼게요. 잘 보셨습니까?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플래시를 보고 우리가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 즉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니크롬선에 걸린 전압에 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류랑 전압은 비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를 옆으로 뉘어놓고 오른쪽에 이제 약간 구멍처럼 뚝 뚫려 있는 게 비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전류랑 전압이 비례하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힘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게오르크 옴이라는 과학자가 이 저항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 같은 경우는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보고 전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옴이 발견했기 때문에 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옴은요, 1V의 전압을 가해줬을 때 1A의 전류로 흐를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해 줄 수 있는 저항의 크기를 보고 우리는 1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구 같은데 이런 필라멘트 선 같은 경우도 다 전기 저항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저항은 발생하는 이유가 이렇게 전자가 이동할 때 원자랑 부딪히게 돼요. 이 원자랑 부딪히게 되면서 속도가 줄게 되는 게 바로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요, 전류가 흐를 때 전선 속에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랑 충돌하여 운동을 방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기 저항의 모형은 이런 식으로 못은 원자, 구슬은 전자, 못과 구슬의 충돌은 원자와 전자의 충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면서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이 느려지는 것을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는 걸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항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도선을 연결을 할 거예요. 이 연결한 상태에서 우선 일반적인 저항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2A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저항의 길이를 한번 늘려볼게요. 그러면은 1A로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꺼운 걸로 연결하니까 4A로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전기 저항의 크기는 물질의 길이에 비례하고 굵기에 반비례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크롬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니크롬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조금 더 잘 흐르게 되고요.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원자에 부딪히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어지는 효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이 한 개일 때보다 두 개일 때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저항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데, 우리가 10,000원 지하철을 한 개를 통과할 때도 힘들지만 두 개를 통과할 때는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걸어가는 속도는 더 느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1차선 도로가 갑자기 2차선 도로로 넓혀졌어요. 그러면은 막혔던 차가 좀 더 빨리 지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단면적이 넓어진 효과랑 같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항의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압을 걸어도요,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를 그 도체의 저항이라고 하고 옴이라고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짧은 니크롬선과 긴 니크롬선을 비교했을 때 짧은 니크롬선이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더 크게 흐르고 있고요. 긴 니크롬선이 저항의 값이 크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더 약하게 흐르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류의 세기랑 저항은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그렇죠? 반비례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라는 이 공식을 사용한 다음에 분모로 표현해 주면요, 반비례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전류의 세기,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자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V는 IR이라는 거죠.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해야 하다라는 공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은 전류의 세기도 커지고요. 저항이 만약에 커졌다, 그럼 전류의 세기는 약해진다,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은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I, V, R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기호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전류, 전압, 저항이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What?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 소리야? 막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호를 약속했는데, 전류의 세기는 I, 전압은 V, 저항을 R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정리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다는 것을 이용해서요, 우리는 옴의 공식을 발견했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V는 IR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고, 전류는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량,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걸 배웠고요. 전압이 높아지면은 전류의 세기도 세진다. 저항의 크기가 커지면은 전류의 세기는 약해진다라는 것을 비례랑 반비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전압에 비례하는데 이를 어떤 법칙이라고 하죠? 옴의 법칙이라고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도체에 같은 전압을 걸어주어도 도체의 뭐뭐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다르다? 저항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볼륨 조절기를 돌려서 스피커의 소리를 작게 해야 된대요. 스피커의 소리를 작게 하려면 전류의 세기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항의 크기를 높여줘야지 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항과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어떤 니크롬선의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니크롬선의 저항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계산하기 쉬운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3이고요. 전류는 400mA인데요. 암페어 단위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0.4죠. R을 구해줘야 되는데 R은 I분의 V예요. 3을 0.4로 나눠주게 되면은 답은 7.55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옴의 공식을 적어보시면서 계산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뭐라고 합니까? 저항 또는 전기 저항이라고 한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의 소리를 크게 하려면 센 전류가 흘러야 된다.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저항의 값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전 문제라는 반대죠. 저항의 크기를 줄여줘야지 전류의 세기가 더 크게 흐를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저항을요 연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